가짜 경매 전문가들이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 17년째 경매 현장에서 실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경매 관련 유튜브나 광고를 보면 누구나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소액으로 건물주 같은 광고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문가라고 해서 믿었다가 오히려 억 단위의 손해를 본 분들, 300만원이 넘는 강의를 듣고 외곽에 애매한 물건을 낙찰받아 수년째 발이 묶여있는 분들까지, 저는 그런 유사한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컨설팅과 경매 강의 시장에서 각각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경매 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합니다. 중개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개업한 사람이고, 책임과 규제를 받으면서 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거래가 진행되는 경매는 어떨까요? 일반 매매와 비교해서 경매 업무의 난이도는 조금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아마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경매를 돕는 경매 컨설턴트, 경매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 요건도 더 강하고 법적 책임도 또 규제도 강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경매 업계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경매 컨설팅 업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격 요건이나 검증 과정 없이 누구나 경매 컨설턴트라고 명함을 내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물건에는 입찰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경매 경험 없이, 거의 없이 경매 컨설턴트가 되기도 합니다. 경매 컨설팅 업체의 구인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인 광고 모습을 보면요, 담당 업무는 부동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금융 업무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본 교육기간은 1개월이라고 하면서 실무 집중 트레이닝 내용에는 사실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에도 신입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우대사항일 뿐입니다. 과연 기본 교육기간 1개월 내로 내 경매도 아니고 어떤 고객의 경매를 대리하거나 컨설팅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를 등록한 공인중개사, 여기에 해당하는 그 본인만, 이 3인만 가능합니다. 그 직원들이 경매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매 컨설턴트들은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컨설팅 업계에서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는 소수이고, 무자격으로 경매 업무를 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사법기관에 적발이 되면 법으로 처벌된다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구별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방법원의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판례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계약한 컨설팅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매 관련 상담이나 권리 분석, 경매 절차적 조언 행위들이 법률 상담, 법률 사무라고 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상담해준다고 광고하거나 경매 권리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무자격 경매 컨설팅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자격 경매 컨설팅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요? 일부 경매 컨설팅 업체는 수십 명의 경매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기본급 없이 낙찰 수수료만을 가지고 회사와 컨설턴트가 나눠받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무리한 물건을 추천하거나 낙찰만을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경매 낙찰 뒤에 등기나 명도 비용에서
고객이 모르는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권리 분석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낙찰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경매 전문가라고 광고를 하면 다 같은 사람으로 알 수밖에 없고, 무자격 컨설팅은 내부 구조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법기관에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틈을 타서 무자격 경매 컨설팅 업체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매 컨설팅은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경매 컨설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는 경매 강의와 학원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경매 학원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가 문제된 것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가르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경매 학원은 학원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설할 수 있고, 경매 강의는 강사 개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경매 강의 수강료는 수십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수강료가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경매 강의에 보통 수십 명이 한 기수로 이뤄지고, 그 기수마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총 수강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 강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평생 멘토링, 평생 회원제라는 핵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멘토링, 평생 회원제라는 애매한 단어를 풀어보면 경매 강의 수강생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권리 분석을 포함해서 경매 전 과정을 무제한으로 상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경매 전문 로펌에서 근무할 당시에 다양한 경매 강의 사례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수강생이 실제 낙찰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수강생의 10%도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경매 수강생 상당수가 초기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대부분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경매에 관심이 식는다는 것을 일부 경매 학원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평생 멘토링, 평생 회원제라는 무리한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매 권리 분석을 포함한 경매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 상담, 법률 사무에 해당해서 앞서 무자격 경매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멘토링, 평생 회원이라는 서비스가 저는 강의를 앞에 내세운 불법 유사 경매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매 학원 중에서 몇 곳의 광고 랜딩 페이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멘토링 중 가입 계약서를 하나 찾았는데 전면에서 광고하던 그 평생이라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상담은 학원이 폐업할 때까지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환불 규정에는 회당 50만원 상당의 멘토링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채널인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평생 멘토링, 평생 회원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강의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과장된 수익으로 광고하면서 수강생을 모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고, 오래전부터 유난히 경매 강의 업계 쪽에서 수강생들의 경매 결과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수강생들의 신뢰와 팬덤을 악용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멘토링 관련으로 혹시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법무부 및 주변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고, 자격 없는 경매 상담은 무자격 경매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담당자 의견을 첨부합니다. 혹시 경매 강의 수강 중이거나 수강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 앞에 서기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경매 초심자가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매 입찰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 학원이나 강의 측에서 우리 강의만 들으면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평생 상담해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 초심자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막연히 의지하는 그 마음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그리고 투자에서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하고, 경매로 발생하는 책임은 절대 경매 학원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강의를 수강한 뒤에 입찰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외곽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자금이 묶여버리거나 매도가 어려워진 분들을 저는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나 소액 경매로 마케팅하는 일부 경매 강의는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천 경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경매를 시작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경매 전문 회사와 경매 전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구청과 법원에 등록된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부동산 팀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여러 부동산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았고, 지금까지 수백 분의 고객분들과 함께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경매로 이끌어 왔습니다. 경매 업계에서 활동 중인 베테랑 분들과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수년간 이 경매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깊이 보고 듣고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부 문제에 있는 경매 컨설팅이나 강의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경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경매 투자 계획 중인 직장인이라면 유료 경매 사이트와 유튜브 무료 강의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도 충분히 혼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경매 절차나 권리 분석보다 물건 자체에 대한 확신과 경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 입찰 직전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처럼 자격 검증을 확인해주는 플랫폼에서 전문가를 찾고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담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물건을 정했고 입찰을 앞둔 실수요자라면 기초적인 경매 관련 책을 한두 권 정도 빠르게 정독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리고 부족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수요자인 경우에 단 한 번의 입찰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입찰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 한 번으로 사전 점검만 하셔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물이나 사업, 공장 등이 필요한 사업자이거나 투자자인 경우에 단순한 경매 기술을 공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춘 경매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전문가를 찾고 협업해 나가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경매 전문가를 찾아 의뢰해도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 분석과 입찰, 낙찰 이후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초 공부는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의뢰를 해도 무작정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특히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상태일 때는 무자격 경매 업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엉뚱한 물건에 투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면 이런 단점들은 크게 줄어듭니다. 아마 추천 경매는 어떻게 다르죠 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목적과 예산에 맞는 물건을 함께 검토하고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입찰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입찰 전에는 리스크 있는 물건을 먼저 안내해서 제거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검토 의견과 입찰가 자료는 입찰 2-3일 전에 미리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리한 진행은 절대 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하신 분은 급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합니다.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진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에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일하더라도 소규모인데 믿어도 될까? 라는 불안감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보다 한 분 한 분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물건을 성사시키는 게 제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경매는 법원 공식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입찰할 때마다 저는 4억 원의 공제 증서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후기나 낙찰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어떤 결과로 이어져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 컨설팅 업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경매 컨설팅은 낙찰받아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고가로 입찰을 유도하고 바로 아래 차순위로 이 바지를 세운다라는 이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무자격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입찰가 제한을 입찰 당일에 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재미있는 게 바지를 세우려면 경매 입찰 한 건을 위해서 2명이 한 팀으로 법원에 가야 하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믿고 맡긴 고객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감정가가 40억을 훌쩍 넘었고 입찰자가 몇 명이죠? 경쟁자 없이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감정가도 높은 편이었고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 측정도 어려운 편이었으니까 알려진 대로 수수료만 챙길 생각이면 아래에 바지를 세우거나 깔아야 되겠죠. 실제로는 의뢰인분들이 더 높은 입찰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경우에 나왔던 사건이라서 권리관계가 조금 복잡한 물건이었고 저는 오히려 입찰가를 낮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두 명만 제낄 생각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2억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런데요, 차순위와 가격 차이는 경매에서 핵심이 아닙니다. 경매에서 핵심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짧게 사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진행했던 강남구에 있던 아주 낡은 빌라 사례입니다. 감정가는 9억 정도였고 최저가는 7억 2천 정도였는데 자, 낙찰은 4,700만원 정도를 더 써냈고 입찰자가 몇 명이죠? 이번에도 역시 단독 낙찰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700만원 정도를 떡 싸먹었죠. 중형차 한 대 값이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7억 2천만 썼어도 낙찰 받았을 텐데. 자, 그런데 7억 6천대의 이 낙찰가만 기억해 보세요. 이 물건은 몇 년 뒤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3년 정도 지나서 매도된 거래가는 18억 5천입니다. 7억 6천대로 낙찰되었던 물건이 18억 5천에 팔렸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운도 따르지만 좋은 입지, 좋은 물건인 게 중요하지 차순위와의 가격 차이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원 차이, 1,300원 차이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경매 업계에서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건 2008년이었고 그때는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당시 20대였던 저는 가진 돈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경매 첫 낙찰까지 무려 16번 연속으로 폐차했었는데요. 첫 낙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고 또 경매도 계속 폐차라니까 안 되는 경매에 왜 그렇게 매달리냐 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위축되곤 했었습니다. 단지 경매 낙찰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래도록 경매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입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서 보니까 계속 폐찰했던 그 경험들이 입찰할 때마다 만들었던 그 수익 분석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매 관련 질문들에 제가 답변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답변하는 것들이 재미도 있었지만 실력이 올라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낙찰로 양도세를 내고도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낙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대 최연소로 경매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다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제가 의외로 고객분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가장 많은 낙찰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점차 경매로 성장하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경매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고객과 한 팀이 되어서 호흡을 맞추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매가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경매업계의 불편한 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매업계가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실과 다른 광고에 휘둘리거나 손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는 부정적이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경매업계는 자격 없이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활동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관련 기관에 이런 문의를 하면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오히려 업체들로부터 공격이나 당하지 바뀌는 게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놔두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업을 정말 진지하게 여기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고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는 분이 줄어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장 경매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동산 경매라는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왔을 때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먼저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경매는 잘만 활용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상담 후기 참고해 보시고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